의사 말만 믿고 1,000만 원이 넘는 수술을 받았는데 실손보험사들이 불필요한 수술을 했다며 보험금을 주지 않고 있다고 말합니다. 개별 환자의 조건을 따지지 않고 모든 백내장 수술을 입원 치료로 인정해서는 안 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백내장 수술 실손 의료보험을 둘러싼 갈등이 갈수록 커지고 있습니다. 환자, 보험사, 그리고 병원. 이 삼각 갈등의 책임은 누구에게 더 있을까요? 자, 서울 강남에 있는 서로 다른 두 안과 의원으로 가보죠. 김영준 원장의 안과 의원은 지난 3월 한 달 백내장 수술을 1,024건 했습니다. 반면 임상진 원장의 경우 단 한 건도 하지 않았죠. 백내장 수술에 대한 두 사람의 생각이 궁금합니다. 서울 강남 안과란 공통점에 대해 먼저 물어봤습니다. 저는 강남이란 어떤 특별한 의미가 접근성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뭐 고속터미널이든지 그런 교통의 접근성 때문에 전국에서 오는 그런 것 때문에 처음은 강남에서 시작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강남은요 20년 전부터 안과의 메카였어요. 안과는 성형외과는 어디 가서 하세요? 강남 가겠죠. 왜 강남 가세요? 유명하니까. 안과가 그래요. 안과도 강남이 유명합니다. 근데 강남에 있으면 알아서 몰리긴 합니다. 두 사람은 백내장 수술에 대한 견해가 180도 다릅니다. 라식, 라섹 수술 전문으로 백내장 수술은 하지 않는 임 원장. 저도 과거에는 백내장 수술 시기를 이제 정하는 데 있어서 조언을 드릴 때 조금 일찍 하는 것도 좋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것은 85세에 하는 것보다는 70대 때 하는 게 조금 더 회복력이 좋지 않을까 라는 뜻이었지 70살에 할 수술을 40대 하려는 뜻은 아니에요. 그거가 완벽하지가 않기 때문에 아직은 그리고 계속 발전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는 지금 발전되는 도중이에요. 근데 발전되는 도중에 백내장이 없는 사람이 노안을 교정으로 목적으로 수술한다는 것은 사실은 넌센스입니다. 수술 경력이 많은 게 실력이라고 강조하는 김 원장. 백내장은 기본적으로 노인성 질환이에요. 50세 이상에서 백내장이 있다는 게 이상한 게 하나도 없어요. 요즘은 평균 수명이 90이 넘어요. 그러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다 한 번에 해야 되는 수술이 된 거죠. 어쩔 수 없이. 의사들마다 옛날에 배운 사람들과 요즘에 배운 사람들 기준이 좀 다릅니다. 백내장 수술을 언제 해야 되냐는 기준이 이제 많이 달라졌어요. 백내장이 있고 그게 환자의 시력에 영향을 주거나 또 부작용이 온다든지 이러면 이제 수술에 적응증이 됩니다. 그런 수술의 적응증이 이제 요즘 많이 넓어진 거죠. 왜 그러냐면 기술이 발달하다 보니까. 최근 불거진 과잉 수술 논란에 대해서도 시각차가 분명합니다. 백내장이 없는 생눈을 수술한다는 생내장 수술이라는 말을 우리 안과들은 지금 듣고 있습니다. 아주 일부 병원 때문에 병이 없는 생눈을 거짓말하고 수술하는 안과 의사들이라는 말을 듣고 있어요. 정상적으로 받아야 될 돈을 못 받아서 억울한 분들도. 그렇죠. 바로 그 선의에 진짜 백내장 환자 피해자가 생긴 이유도 일부에서 그렇게 생눈을 수술했기 때문에. 임 원장이 말한 일부 병원이 김 원장의 안과 의원을 뜻한 건 아닙니다. 김 원장은 최근 병원을 향한 비판이 과잉이란 입장이죠. 저것도 저 등 근육에 파열까지 왔어요, 저도. 근데 안 오는 걸 안 해줄 수는 없잖아요. 자기가 수술하고 만족하면 가족들 수술 권유 안 하겠어요? 그 권유하는데 다 그렇게 저희 소개 환자들이 다 그렇게 소개가 나는 거예요. 제가 수술한 분들이 만족하니까 자기 남편도 하고 자기 부모님도 또 모시고 오시고 이 수술이 과잉 수술이냐 아니냐 그거에 대한 정의를 누가 내려줘요? 백내장이 있는 상태에서 환자의 불편감이 있을 때 수술하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이게 백내장 환자의 수정체를 촬영한 겁니다. 뿌옇게 혼탁이 진행 중이네요. 전체가 수정체인 거죠. 이게 뿌옇게 변했으니 얘를 빼는 거죠. 이 부분을 이제 초음파로 다 잘게 부셔서 빨아냅니다. 그러면 이걸 제거를 하고 난 다음에 이 역할을 해야 될 게 대신할 게 있어야 되니까 여기에 인공수정체를 집어넣는다는 거죠. 인공수정체는 단초점과 다초점으로 나뉩니다. 단초점은 초점을 한 곳에, 다초점은 여러 곳에 두는 거죠. 단초점이 건강보험 급여 항목인 반면 다초점은 비급여죠. 그만큼 수술 비용 차이가 큽니다. 단초점은 본인 부담금이 수십만 원이지만 다초점으로 두 눈을 수술하면 1,000만 원 넘게 들기도 합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연간 수술 통계를 한번 볼까요? 최신 통계가 2020년 자료인데 그해 한국인이 받은 수술은 모두 195만 건. 그중 백내장이 70만 건으로 가장 많았답니다. 수술 건수 1위죠. 손해보험협회는 지난달 이런 보도자료를 냈습니다. 백내장 실손보험금이 지난 1, 4분기 4,570억 원으로 역대 최대를 기록했다는 겁니다. 한 5년 내에 13배가 된 보험금 지급이 올랐다는 거예요. 13배. 이건 뭐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과도한 수술이나 필요 없는 수술이 분명히 있었다고 우리는 추정할 수밖에 없고. 백내장 수술에 대한 보험사의 보험금 지급 거부도 잇따랐습니다. 다초점 인공수정체를 수술받고 입원했던 환자의 청구 가운데 특히 그런 경우가 많았죠. 그러다 보니 올해 1, 4분기에 국내 손해보험사들이 받은 분쟁조정 신청은 모두 7,850건.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25%나 늘었습니다. 일부에서 가행을 했는 건데 이 전체를 다 없애버리는 거예요. 지금 새롭게 나는 신의료 기술은 혜택을 못 주겠다. 또 좀 말이 안 되는 거죠. 실손보험은 우리 국민 3,900만 명이 가입해 제2의 건강보험이라고도 불리죠. 하지만 앞서 보신 이런 논란 속에서 백내장 수술을 받은 뒤 보험사가 보험금 지급을 거부해 피해를 보았다고 호소하는 이들의 목소리도 커지고 있습니다. 보험회사는 백내장 보험금을 즉각 지급하라! 장대비가 쏟아지던 지난 13일 서울 용산 대통령 집무실 근처에 우비 입은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보험사에게서 백내장 실손보험금 지급을 거부당한 사람들입니다. 몸이 아파 병원에 가서 그럼 의사가 수술을 불가피하다고 하는데 그러면 아니 나는 안 할래요. 그렇게 하는 사람 누가 있겠습니까? 50대 박모 씨도 백내장 실손보험금을 못 받고 있습니다. 경기도에 사는 박 씨는 지난 3월 서울의 한 안과 의원을 찾았습니다. 내 눈 찍은 사진 있잖아요. 찍은 사진을 보여주시면서 그 사진에 이렇게 보여요. 이렇게 뿌옇게 낀 게 이렇게 보이더라고요. 제가 이렇게 컴퓨터로 보여주는데 그래서 지금 현재 이만큼이 껴있다. 이거는 백내장에 지금 진단이 되고 있으니까 이 정도는 수술을 하시면 편하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의사는 다초점 인공수정체를 권유했답니다. 그렇게 그날 오른쪽 눈을, 다음 날 왼쪽 눈을 수술받았고 전체 비용은 1,400만 원이 들었습니다. 그때까지만 해도 돈 걱정은 안 했다는 박 씨. 2009년도에 실손보험이 들어있었어요. 수술을 하는 사람은 그러니까 100% 나온다. 이런 얘기를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그래갖고 저는 그러면 그냥 700짜리 하겠다고 제가 선택을 한 거죠. 그거는. 그때 혹시 뭐 병원에서 보험 얘기를 하진 않았나요? 네, 병원에서 보험 얘기는 안 했어요. 작년에 제가 전화 걸어서 물어봤어요. 고객센터에. 눈에 백내장이면 수술을 하라 그러면 그거 실손되나요? 물어봤더니 고객센터 네, 수술은 다 가능합니다. 고객님 이랬어요. 수술 이후 진단서와 세극 등 현미경 사진 같은 서류를 보험사에 보내고 보험금 지급을 기다렸습니다. 열흘이 지난 뒤까지 연락이 없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전화를 했어요. 왜 보냈는데 입금이 안 되냐라고 했어요. 그랬더니 이 사진이 빛이 보여가지고 잘 안 보인대요. 보험사 측에서 내 서류를 다 들고 다른 선생님한테 가서 그걸 하겠다 그러는 거예요. 다시 자문을 하겠다는 거예요. 박 씨는 찜찜한 마음이 들었지만 보험사 요구에 결국 응했습니다. 보험사 측에서 백내장이 아니라고 하더라. 그래서 지급이 안 됩니다. 자문이 소견서입니다. 수술 필요성에 대해 일률적으로 판정하기는 어렵다고 적시했습니다. 보험사는 이걸 백내장 수술이 필요하다 보기 어려움 소견이라고 해석했죠. 보험사 요청으로 박 씨 수술을 자문한 의사는 한 대학병원의 안과 교수. 자문의에게 소견서가 어떤 의미인지 확인해봤습니다. 진단서에도 보면 백내장이 있고
중등도 이상의 백내장이 있다고 돼 있잖아요. 그다음에 의무 기록에 무슨 시력 저하도 돼 있는 상태고 뭐 이러면 사실은 백내장 수술을 하는 거에는 문제가 없죠. 그런데 보험사에서는 중등도 이상을 객관적으로 사진으로 증명이 됐을 경우에만 주겠다 이렇게 돼 있는 상태니까 사진으로 이 사람이 중등도 이상인지를 제3자한테 확인을 해야 되는데 그 사진으로 확인하기가 어려운 거죠. 결과적으로 박 씨가 중등도 백내장이 아니라고 자문한 게 아니라 사진으로는 중등도 가부 판정이 어렵다고 한 셈입니다. 사진기가 굉장히 좋아야 돼요. 근데 갑자기 이제 이렇게 증명해라 했는데 어떻게 보면 사진기가 안 좋을 수도 있어요. 갑자기 그런 고급 장비를 들여서 그렇게 정확하게 두 개의 사진을 찍어내는 경우는 거의 없거든요. 제가 봐도. 취재진은 박 씨 사례에 대해 해당 보험사의 입장을 물었지만 백내장 관련 내용은 개별 보험사에 국한된 사안이 아니라며 보험업계 공통 이슈인 만큼 회사 입장을 밝히는 건 적절치 않다고 답해왔습니다. 올해 들어 보험사들이 백내장 실손보험금 지급에 깐깐해진 건 손해가 크기 때문입니다. 보험사들은 일부 가입자와 병의원의 과잉 수술이나 보험 사기를 꼼꼼하게 걸러내겠다며 전체 가입자도 위한 길이라고 말합니다. 보험료 계속 오르면 일반 가입자들도 피해본다는 논리죠. 하지만 그 과정에서 정당한 보험금을 못 받는 피해자가 생긴다면 그건 과잉 심사가 될 겁니다. 한쪽 편에서 돈이 지급이 되면 제대로 지급됐냐를 어디든지 검증을 해야 되는데 지금 실손보험은 그 구조가 없거든요. 물론 보험회사는 스스로 뭐 여러 가지 장치를 해서 검증을 한다고 하지만 보험회사는 비급여를 심사할 수 있는 역량도 없고 그리고 그 소비자들이 보험회사가 그렇게 심사하면 거기에 대해서 굉장히 저항을 하죠. 그래서 그 갈등이 민원을 야기하게 되니까 다시 우리는 보험사를 신뢰하지 못하고 그래서 이제 이 악순환이 박 씨는 이른바 1세대 실손보험 가입자입니다. 지금까지 낸 보험료를 단순 합산해도 1,200만 원 정도라죠. 반면 그동안 받은 돈은 100만 원이 채 안 됐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3년에 한 번씩 보험료가 올라요. 지금 98,000원 내거든요. 내가 받아야 할 거를 안 주고 이게 보험사 다 행포라고 생각해요. 어떻게든지 받을 거예요. 왜냐? 내 돈이니까. 그 삼각고리에서 대부분의 환자들이 제일 억울해요. 왜냐하면 내가 병원에 갔더니 의사가 이러이러해서 수술을 해라 이러면은 사실 우리는 의사 말을 믿을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보험사도 그만큼 약간을 만들 때 신경을 못 쓴 게 있고요. 백내장은 좀 특수성이 있는 게 이게 눈이에요. 내가 몸에서 가장 중요한 눈을 수술을 하고 나는 받는 게 아무것도 없거든요. 근데 그거를 그냥 수술이 필요도 없는데 했다고 보기에는 저는 좀 일부 이렇게 좀 선의성이 없는 고객 빼고는 그건 아닌 것 같아요. 손해율이라는 게 있습니다. 지난해 실손보험 손해율은 132.5%. 보험사 입장에선 100만 원 보험료 받아서 132만 5천 원을 보험금으로 줬다는 얘기죠. 보험사 볼멘 소리의 근거는 이겁니다. 그래서 올해 보험료를 평균 14.2% 올렸죠. 그런데 손해율이 적은 다른 보험들도 있습니다. 손해보험사들의 자동차 보험 손해율은 80% 안팎이죠. 그럼 지난해 손보사들의 순이익은 4조 3,264억 원이었습니다. 반면 실손보험금은 제대로 받긴 했는데 백내장 수술 이후 오히려 눈이 더 나빠졌다고 호소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제가 이 정도 하면 보여요? 지금 언뜻 보기는 3개 같은데 이 거리에서 이게 좀 그렇게 명확하게 안 보여요? 안 보여요. 그럼 원래 수술 전보다 지금 왼쪽 눈은 더 망가진 거죠. 눈 잘 고쳐준다 하고 정말 세상이 바꿔진다고 딱 얘기하니까 저는 조금도 의심을 안 했었어요. 그냥 잘 되겠지 그러고만 했더니 수술 딱 하고 나니까 눈이 안 보여 그래요. 딱 하고 나오자마자 재수술을 또 하러 가더라고요. 재수술을. 그래서 재수술을 또 했어요. 그건 언제 하셨어요? 일주일 뒤에요. 이들은 자신이 느끼는 눈의 이상을 확인받기 위해 다른 병원들을 찾았지만 수술이 잘못됐다는 객관적 증거를 확보할 순 없었다고 합니다. 다른 병원에 가도 이 눈이 오히려 나빠졌다라는 걸 어떤 객관적으로 입증하지는 못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렇죠. 만약에 그랬다고 하면 벌써 이의제기를 해서 어떻게 됐겠죠. 팩트는 눈이 안 보이니까 너네가 수술 잘못한 거다. 저는 지금 그걸 느끼는 거잖아요. 자기는 수술 잘못한 거 없다. 증거를 갖고 오라. 그런데 제가 뭐 할 말이 있어야죠. 백내장 수술의 적절성을 놓고 벌어지는 일부 환자와 보험사, 병원 사이의 갈등은 법적 다툼으로 이어지기도 합니다. 사실 보험사들은 일부 안과 병의원의 과잉 진료를 의심하고 있습니다. 환자를 부추겨 불필요한 수술을 유도한다는 거죠. 특히 수술 건수가 많은 병원들에 그런 의심의 눈초리를 보내고 있습니다. 이건 보험업계의 내부 자료입니다. 일부 안과 병의원들의 올해 3월 실손보험 백내장 수술 현황인데 3월은 올해 들어 관련 수술이 가장 많았던 달이죠. 3월에 1000건 안팎의 수술을 한 안과 리스트인 셈입니다. 의사 3명이 있는 걸로 파악되는 서울의 한 안과 2128건의 실손보험 수술을 했습니다. 의사 7명이 있는 김영준 원장의 안과도 1024건으로 리스트에 올라있네요. 취재진은 김 원장 안과의원에서 직원으로 일하다 올해 이전에 그만뒀다는 A씨를 만날 수 있었습니다. A씨가 일하던 당시 그곳에선 매주 수요일 특별한 교육이 진행됐다고 합니다. 한 40, 50대 정도 되는 이제 어머님 아버님들이 오셔가지고 교육을 받으시더라고. 대표 원장님 직접 오셔가지고 병원 소개도 하고 그리고 이제 백내장 수술에 대해서 또 어떤 건지 보험을 받을 수 있는 어떤 주의사항 같은 것들을 이제 한번 좀 짚어주는, 그래서 한 1시간 정도 되는 교육이 있었고 그걸 한 2번 정도 이렇게 받으시는 것 같더라고요, 그분들이. 네. 몇 분 정도가 모여서 받았어요? 그때 다른데 꽤 많았어요. 한 30분에서 40분 정도 한 번 받을 때마다. 당시 교육 자료엔 대리 결제 금지, 원내에서 리크루팅이나 보험 상담 금지라는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이런 교육을 받았다는 이들은 누굴까? 홍보이사님이라고 하는데 그런 이제 홍보이사님들을 섭외를 해서 이제 교육을 시키고 이제 나가서 이제 영업을 해올 수 있도록 하는 거예요. 이사님들은 백내장 수술을 안 받으신 분들도 있으시고 실제로 그러니까 그 병원이랑 전혀 연관이 없는 분들이 아니 지금 거기서 교육을 받은 분들이 이사님들인 거예요? 네, 맞아요. 그분들은 그러면 왜 거기에 그렇게 모이게 됐을까요? 이제 그렇게 환자를 소개를 해줘서 얻게 되는 그 이익이 있으니까. 안과의원이 입주한 건물 1층에 있는 한 사무실. 전 직원 A씨가 교육장이었다고 말한 곳입니다. 아 여기도 안과 공간 맞죠? 여기 아니에요? 네, 이 친구 계세요. 선생님 여기가 혹시 교육시설은 아닌가요? 당신 뭐예요? 아니라면 아닌 거지. 얘기를 좀 듣고 와서. 직원이 아닌 외부 인사들에게 환자를 소개받고 소개비를 줬던 걸까? 김 원장은 펄쩍 뜁니다. 사실 제가 작년에 경찰 조사를 받았어요. 경찰에 누가 고발을 했더라고요. 가봤더니 뭐 결국은 뭐 보험회사였죠. 저희 병원 홍보팀이 있습니다. 저희는 홍보팀이 있어요. 홍보팀이 홍보를 하는 게 사실 의료법 위반이 아니죠. 저희 병원의 정직원으로서 월급을 받으면서 정당하게 일하시는 분들이, 그리고 병원을 홍보하는 안내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분들을 이제 외부 업체 브로커라고 이제 얘기를 하면서 저희한테 고발을 했던 거죠. 그래서 경찰 조사에 참 무혐의 받았습니다. 개원 3년 차라는 김 원장은 합법적 틀 안에서 홍보와 마케팅에 힘썼을 뿐이란 입장입니다. 저희 같은 경우는 뭐 제휴 마케팅을 많이 하는데 동네 축구, 조기 축구회 예를 들면 뭐 조기 축구회라든지 아니면 어떤 특정 교회라든지 이런 분들이랑 저희가 어느 정도 협업을 홍보를 많이 하죠. 환자를 한 명 한 명을 소개받는 건 아니죠. 그러면 그 수요일 오후에 여기 그 1층에서 이루어졌다는 교육은 1층은 저희 이제 병원에 그 영양제를 파는 회사 사무실이에요. 그것도 당연히 제 이름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가끔 저희가 이제 교육도 합니다. 아까 말한 불법적인 거 하지 마세요라는 교육을 하는 곳이에요. 원내 이제 직원들을 하고 그다음에 가끔 환자들을 거기 오시게도 했었어요.
오히려 환자분들이 와서 제가 교육하는 걸 보고 우리 병원에 대한 신뢰를 가지며 수술하시더라고요. 그분들이 소개를 하시는 경우도 있긴 하겠네요. 그래서 그 환자들이 소개를 하는 거죠, 쉽게 말해서. 그분들한테 어떤 회의를 하시거나 따로 하는 건 아니죠. 교육하는 것 자체를 이제 뭐라고 하는 분들이 있는데 그걸 브로커를 양성했다고 하는데 제가 브로커를 왜 양성하는지. 지난 5월 서울 강남의 한 안과 의원에 대해 경찰 수사관들이 압수수색을 벌입니다. 김 원장의 의원은 아니고 다른 곳이죠. 경찰은 이 의원이 브로커들에게 백내장 수술 환자 알선 대가로 수술비의 20-30%를 수수료로 줬다며 의료법 위반 혐의가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반면 해당 안과 의원은 불법 행위는 없었다는 입장으로 전해졌습니다. 실손보험을 둘러싸고 환자 수술의 적절성이나 병원 또는 보험사의 영업 방식 등이 시시비비에 휩싸이곤 하는 건 근본적으론 가이드라인이 부실하기 때문이란 지적입니다. 실손 의료보험은 태생적으로 약간 문제가 있는 상품입니다. 인간의 어떤 탐욕이라는 부분이 있는데 그걸 너무 간과한 겁니다. 도덕적 해이가 충분히 발생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거를 제도적으로 제어할 수 있는 장치가 처음에 없었습니다. 보험회사는 이 상품을 만들 때 어느 정도의 이익을 볼 거라고 해서 만들었고 또 의료업계에도 당연히 이 상품을 가지고 자기들이 진료를 함으로써 이익을 볼 거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이제 실행을 한 건데 서로 그 이익이 충돌하게 된 거죠. 방기를 많이 했어요. 그동안. 비급여를 담당하는 부서조차도 없었어요. 지금도 굉장히 취약합니다. 거기에 가장 중심을 잡아야 될 부분은 보건복지부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보건복지부가 이걸 정말 고쳐서 제대로 해야 되겠다는 그런 마인드를 가지고 보건복지부는 백내장 수술의 과잉 여부 등을 파악하기 위해 지난달 29일에야 뒤늦게 현지 조사에 나섰습니다. 보험사들은 지난해 7월 자기 부담금이 올라가는 대신 평소 보험금 청구를 적게 하는 사람에겐 보험료를 더 싸게 해주는 4세대 실손보험 상품을 내놨습니다. 기존 실손보험의 문제점을 개선했다며 기존 가입자들에 대해선 4세대로 전환을 권유하고 있죠. 4세대 실손은 기본적으로 필수적인 의료 보장 혜택은 제공하고 있지만 할인 할증 개념이라든지 자기 부담률 조정을 통해서 합리적인 의료 이용을 좀 유도하고 있기 때문에 만약에 본인의 건강 상태나 또 의료 이용 패턴 등을 잘 고려하셔서 전환을 판단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보험사들의 권유에도 기존 가입자의 전환 비율은 지난 1년간 1% 정도입니다. 내일 병원에 가야 되고 도수 치료를 받아야 되는 분들은 사실은 소비자 입장에서 보면 합리적 선택이 남아 있는 겁니다. 그리고 지금 건강하고 과거에 간 실적이 없고 약 40세 정도라면 아마도 4세대로 옮기는 게 유리할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보험료가 한 4분의 1 내지는 3분의 1 정도 떨어지니까. 실손의료보험은 제2의 건강보험이란 공적보험의 성격도 띠는 만큼 환자, 보험사, 병원 사이 공정한 이익균형을 찾는 사회적 합의의 틀이 이젠 절실해 보입니다. 계속 땜질식으로 처방해 나가는 그런 방법이 아니라 복지부와 금융위, 의료계와 보험업계가 모여서 새로운 상품을 만드는 게 중요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비급여 부분에 대해서 가이드라인, 관리 체계에 대한 가이드라인, 그리고 의료 행위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먼저 명확히 해두는 게 좋습니다. 밤낮없이 나보고 살려달라고 전화 오거든요. 그 순간이 바로 판도라의 상자가 열리는 순간이죠. 인터넷 하자만 칠 수 있으면 웹서핑 조금만 할 수 있으면 너무 쉽게 어떤 약이든 너무 쉽게 구할 수 있죠. 요새는 일회성 지갑이라고 해가지고 추적도 불가능해지는 그런 시스템이 또 도입이 됐더라고요. 그렇게들 많이 구매하는 것 같더라고요. 20대, 30대 초반, 그리고 10대도 진짜 많아지고 있고요. 너무 쉽게 구하는 거죠. 그리고 죄의식이 없고 마약을 한 순간 그 친구들은 하나의 놀이라고 생각해요. 지금이 그래도 마지막 기회일 수 있다. 그래서 보다 많은
예산, 보다 많은 관심 이것이 투자해야 될 거다. 뉴스토리는 여러분의 소중한 제보를 기다립니다.